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기출문제를 2021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3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 지시가 되어 있죠.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 답안을 전송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 총 4단계죠.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순서대로 배치를 해두셔야겠고요. 각각의 A열은 열너비가 1이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나머지 열들은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을 할 때 테두리의 경우에는 출력 형태를 참고하셔서 두껍거나 가는 선들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답안의 시트 이름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이름이 똑 떨어지게 들어있어야 해요. 그 이외의 시트가 있다면 감점 처리된다 라고 하니까 불필요한 시트는 남겨놓지 말아주세요. 그럼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트 이름부터 맞춰주도록 할게요. 시트 1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 이름을 제1작업이라고 바꿔놓고 엔터 치면 확정이 됩니다. 시트가 더 필요하니까 아래쪽에 더하기 단추 누르시고 이름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제3작업까지는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4작업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 만들 건데 차트 만들면서 시트를 추가할 거니까 저희는 1작업부터 3작업까지만 시트 준비하도록 할 거고요. A열의 열너비가 1이라고 했었죠. A를 콩 찍으셔서 오른쪽 버튼 열너비 1이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콩 찍어서 A는 오른쪽 버튼 열너비 1. 너비를 맞췄고요. 제1작업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될 텐데 위치 맞춰야 되겠죠. B와 4가 맞는 곳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입력할 적에 1작업을 완벽하게 데이터 입력하셔야 2, 3, 4작업은 얘네들을 범위 잡아서 활용하는 거예요. 복사하거나 이동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타가 나게 되면 2, 3, 4작업도 영향을 받습니다. 오타 나지 않도록 찬찬히 입력을 해주세요. 하나의 셀에 이렇게 위아래로 입력을 할 때는 그냥 엔터가 아니라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입력하셔야 위아래로 분리해서 쓰실 수 있어요. 퍼센테이지 매번마다 넣기 귀찮으시죠? 이 친구는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으시고요. 백분율을 미리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콩 찍어서 56.6이라고 쓰시면 이렇게 퍼센트가 자동으로 붙어요. 소수자리가 한 자리 꼭 보였으면 좋겠는데 자동으로 소수자리가 떨어지죠. 그것도 소수자리를 더 넣어주겠다 빼주겠다 라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너비를 적당히 넓혀 줄게요. 데이터 입력이 다 끝났으면 모든 데이터 서식을 맞춰주도록 하죠. 굴림의 열 하나라고 되어 있죠. 몽땅 다 선택해서 홈에 보시면 글꼴 정할 수 있어요. 굴림의 크기는 열 하나. 더불어서 숫자나 회계 형식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나머지들은 다 가운데 정렬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모두 다 가운데 정렬을 할 거고요. 숫자들만 쪼로록 잡으셔서 오른쪽에다 맞춰주시면 되죠. 얘네들이라고 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 위쪽에서 쉼표 표시되어 있는 거 뿅 찍으면 천 단위 표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도형을 이용해서 제목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1, 2, 3번 요만큼 줄에서 제목이 들어가 있는데 남들보다 높이가 좀 높아 보이니까 1, 2, 3번 행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을 거고요. 1과 2 사이, 2와 3 사이 위아래로 행 높이 올릴 수 있어요 라고 모양 보일 때 살짝 높여주시면 높이가 높아집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중에서 사다리꼴 찾아주면 되겠죠? 도형에 대해서 그림자가 있고 글자의 색깔, 도형의 색깔 지시가 된 대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도형 선택한 상태에서 윗동네를 보시면 쉐이프 형식, 도형 형식이 있어요. 클릭하셔서 도형의 효과, 그림자, 방향성이 지시가 되어 있죠.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했으니까 꼭 맞춰주시고요. 글자에 대해서 다시 홈 돌아옵니다. 글꼴, 굴림의 24, 검정. 색깔도 채워주는 거 노란색이다 라고 맞춰주도록 하죠. 글자가 가운데 있어요. 위아래로도 중간에 있어요 라고 해서 가운데 딱 맞춰주시면 제목이 일단 도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임의의 셀에 결자란을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세요. 원본은 지워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원본은 남겨놓으면 안 되겠네요. 결제란은 얘를 얘기하는 건데 그 결제란의 너비가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과 이렇게 다르죠. 아예 다른 페이지에다 만들겠습니다. 시트를 하나 더 추가할 거고요. 요만큼이라고 범위 잡으셔서 결제란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결제란 만든 거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잘 잡으시고요. 그냥 컨트롤 C 복사가 아니라 왼쪽 상단에 보시면 쌍둥이 이렇게 종이 보이시죠? 복사 단추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그림으로 복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화면에 그대로 보이는 대로 그림으로 복사하겠다 확인. 그럼 복사는 끝난 거예요. 그걸 저희는 제1작업 시트 이쯤에다가 놓고 싶다라고 클릭하셔서 붙이시면 됩니다. 컨트롤 V 붙이셔도 되고요. 이렇게 붙여넣기라고 하셔도 되고요. 결제란을 다 만드셨으면 원본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시트 4번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 자체를 통째로 버리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삭제. B의 4번부터 J의 4번이면 요만큼이네요. G의 14번, I의 14번이면 요만큼인 거죠. 여러분들께서 시험지를 받으면 흑백이기 때문에 노란색인지 주황색인지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이만큼의 색깔이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건 구분이 되실 겁니다. 그 범위를 쭉 잡아줄 거고요. 뚝 떨어져 있는 건 왼손에 도움 받아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콩콩 찍어주면 뚝뚝 떨어져 있는 아이들도 한꺼번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글자의 모양이 아니라 때깔을 채워줄 거니까 이렇게 깡통 모양 보이시죠? 채워주는 색깔 주황이라고 이름이 정확하게 뜨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유효성 검사 H의 14번 셀에 관리 번호들이 표시되도록 해주세요. H의 14번이면 여기죠. 여기에 관리 번호들 얘네들이 쭈루룩 나열되도록 해달라 라는 얘기군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지정을 해주시고 위쪽에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단추를 누르시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제한 대상이 모든 값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건데 제한 대상 콩 찍어서 얘를 목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클릭하면 원본을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겠지만 요만큼입니다 라고 범위로 잡아주셔도 되겠죠. 원본 위치 콩 찍으시고 관리번호 요만큼입니다 라고 범위를 쭉 잡아서 확인 단추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리스트로 쭉 나열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셀 서식 2의 5번부터 2의 12번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다가 명을 표시하세요 라고 했어요. 2의 5번부터 2의 12번이면 요만큼이죠. 방문객 수가 있는데 이만큼을
컴마 표시할게요 라든지 백분율로 할게요 라고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은 바로바로 찍으시면 되는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직접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 서식을 내가 만들어 줄 테다 라고 콩 찍어서 대화창이 뜨면 사용자 지정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샵, 샵샵 0이라고 하는 게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어라 라는 표현입니다. 미리 보기에 이렇게 보일 텐데 이 뒤에다가 명이라는 말을 더 추가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보기에서 명이라는 말이 붙어서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단추 누르고 나오면 결과물이 이렇게 보이죠? 숫자들이 가운데로 이동이 됐군요. 자, 오른쪽 정렬해서 마무리를 지어 놓을게요. 뒤에 5번부터 뒤에 12번 영역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비율로 이름 정의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5번부터 12번이면 요만큼이죠. 얘를 이라고 선택하면 각각의 이름이 이렇게 이름 상자에서 뜰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이라고 범위로 잡았을지라도 제일 앞에 있는 애가 대표로 이름 뜨는군요. 요럴 때 이름을 쿵 찍어서 국비지원 비율 이렇게 해놓으시면 하나씩 클릭했을 땐 뒤에 5번입니다, 7번입니다, 10번입니다 라고 이름이 독립적으로 뜰 건데 범위를 자라락 하고 잡아주면 얘네들은 국비지원 비율이에요 라고 이름이 한꺼번에 뜨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데이터 입력은 여기까지 할 거고 나머지 테두리 선 모양 확인을 좀 할까요? 전체적으로 요 바깥쪽이 좀 굵어 보이죠? 이만큼이라고 선택을 했고요. 테두리가 윤곽 굵게 표현하도록 하죠. 제목 부분 빼고 요 앞쪽도 굵게 표시할게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별 언급이 없지만 맞춰줘야 될 부분이니까 얘도 라고 선택해서 선 모양을 보아하니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없죠. 맨 끝자락에 다른 테두리 라고 선택하시고 대각선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입력이 다 끝났으면 이제 다음으로 나타나는 건 함수 문제인데요. 함수 문제 같은 경우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당황스러워서 다른 문제를 푸실 때 시간을 많이 까먹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작업할 때 순서를 살짝 바꿔서 작업을 해주세요. 함수 문제 빼고도 2, 3, 4 작업 다 한 다음에 남는 시간 동안에 함수 문제를 풀으시면 됩니다. 조건부 서식은 어렵지 않으니까 이 친구 먼저 하고 2, 3, 4 작업 한 다음에 다시 함수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보시면 수식을 이용해서 국비지원 비율이 40% 이하인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하세요 라고 했군요. 이만큼이라고 행 전체를 먼저 범위 잡고 시작할게요. 범위를 쭈루룩 잡아줬으면 홈에서 색깔이 빨개져라, 파래져라, 글자가 굵어져라 이런 것들은 조건이 없이 무조건 실행되는 거죠. 우리는 조건에 맞는 아이들만 서식 바꿔주기 위해서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클릭하시면 제일 끝자락쯤에 새로운 규칙을 여러분이 직접 만드실 수 있는데요. 수식을 사용해서 작업해라 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맞춰줄 겁니다. 수식은 요 아래쪽에다 쓰시면 돼요. 식 시작하니까 equal이라고 식을 시작하는 사인 넣어줬고요. 국비지원의 비율이 40% 이하라고 했죠. 국비지원이라고 하는 게 이쪽에 있군요. 여기에서 제목은 빼고요. 이 친구들 하나씩 비교하면서 이제 40% 이상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되겠죠. 콩 하고 찍으면 주소를 보세요. G에 5번을 저희가 찍었는데 앞쪽에 달러 표시가 이렇게 붙어서 고정, 나는 얘만 볼 거야 라고 고정해서 보겠다 절대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는 G에 5번만 볼 게 아니죠. G에 6번도 볼 거고 G에 7번도 볼 거고 G에 8번도 볼 거예요. G라고 하는 아이는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5, 6, 7, 8은 고정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 달러 표시 못질을 해놓은 거를 못을 빼시면 되겠죠. 요거를 이라고 여러분께서 클릭하는 순간 달러 표시가 붙은 상태로 보일 텐데 키보드에서 저 위쪽에 보시면 펑션 키가 보입니다. F1, F2, F3, F4 보이시죠? F4 키를 누르실 때마다 이렇게 달러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보일 거예요. 달러 표시가 G에 앞에서만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고정을 시켜놓고 5번은 왔다 갔다 할 거죠. 5, 6, 7, 8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이렇게 달러 G에 5번이라고 표현될 때 멈추시면 돼요. 그 아이가 40%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상이라고 하면 크거나 같다.
이하라고 하면 작거나 같다. 이렇게 기호를 잘 맞춰서 넣으시면 됩니다. 작거나 같다 기호를 표시하고요. 40%라고 국비지원 예가 작거나 같습니다. 40%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줬어요. 그것이 맞을 경우에만 서식을 글자가 파랗고 굵어요 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죠. 서식으로 넘어가셔서 굵어요. 그리고 색깔은 파래요 라고 색상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름이 똑 떨어지게 파랑이라고 뜰 때 선택하시고 확인해서 나오시면 되겠죠. 40%가 안 되니까 그 줄 전체가 40%가 안 되니까 그 줄 전체가 파랗게 굵게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조건부 서식까지 1작업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1작업 목표값 찾기와 필터 보입니다. 제1작업 시트의 B4부터 H12번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 B2에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작업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번이면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함수를 안 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범위를 잘 잡으시고요. 복사할 거니까 컨트롤 C. 제2작업에다가 B2 셀에다가 붙일 겁니다. 컨트롤 V. 그럼 이렇게 좀 좁은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가 뜨죠. 구석에서 옵션을 바꿔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너비를 유지시켜 주세요 라고 원본 열 너비 유지라고 하면 앞서서 저희가 폭을 조절했던 거 그대로 적용될 겁니다. B와 11번 만나는 여기부터 G와 11번 만나는 저기까지 요만큼 얘기하는 거죠. 범위를 쭈루룩 잡으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한 다음에 제목을 입력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병합하시고 타이틀 쓸게요. 여기에서 H의 11번 셀에다가 문화예술 축제 방문객 수의 합계를 구하세요. 그런데 D 썸 함수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 요 위치에다가 equal dsum 해서 함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함수의 모양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d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sum이라고 하는 게 합계인데 dsum이라고 했으니까 데이터베이스의 형식으로 작업해라 라는 의미인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경우에는 항상 범위를 잡을 때 제목까지 포함해서 잡아주는 게 중요한 차이예요. 표 전체를 일단 몽땅 잡을 거니까 이만큼이라고 싹 다 잡으시면 될 거고요. 거기서 내가 몇 번째 열을 계산하고 있는지 문제에서 보면 문화예술 축제의 방문객 수의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방문객 수는 여기에 있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열에 있다라고 열의 번호 4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건 범위를 잡아요. 조건은요. 문제에서 문화예술이다 라고 했으니까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조건 여기 있죠. 제목까지 같이 잡아줘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범위는 요만큼 잡아주셔야 될 겁니다. 다시 표 전체를 이라고 equal dsum B와 E가 만나는 곳 B2에서부터 H와 10번 만나는 곳 H10번 여기가 표 전체죠. 거기에서 계산하고자 하는 방문객의 수는 네 번째 열이었어요. 4라고 쓸 거고요. 조건 범위는 문화예술인애들 근데 제목까지 같이 잡아줘라 라고 했으니까 뒤에 2번부터 뒤에 3번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답을 내겠다라고 위치 찍고 똑같이 equal d sum 이라고 스펠링 두 개만 썼더니 바로 찾아지죠? dsum 여기 있네요. 더블 클릭해서 괄호까지 다 열어줬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전체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아줬고 컴마 필드 몇 번째 열이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열이다. 4 잡아줬고 컴마 크리테리아 조건 범위 조건은 문화예술인데 제목까지 같이 잡으시라고 했었죠.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괄호 닫고 엔터 쳐서 답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값이 나온 거가 225만이 되려면 지금 나온 게 225만이 채 안 되고 있죠. 자, 이 친구를 합계를 좀 높여주고 싶은가 봐요. 얘를 이라고 선택하셔서 이렇게 값이 올라가려면 드라마 페스티벌의 방문객 수가 얼마나 늘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드라마 페스티벌의 방문객 수 여기 있죠. 얘가 좀 많아지면 당연히 합계도 많아질 거다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결과물 여기다가 위치 잡았고요. 데이터 메뉴 가시면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가 있어요. 목표값 찾기. 수식이 들어있는 셀은 이미 저희가 찍고 들어왔으니까 요거라고 해줬고요. 찾는 값은 얼마가 되길 원한다고요? 225만이 되길 원한다 라고. 그런데 값을 바꿔야 되는 거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었죠. 드라마 페스티벌의 방문객 수, 드라마 페스티벌의 방문객 수면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값을 바꿀 셀은 얘입니다 라고. 현재 126만 명밖에 방문을 안 했는데 확인 단추를 누르는 순간 이렇게 값이 올라가면서 126만 1000이라고 값이 더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만큼 방문객이 늘면 전체 합계가 늘어날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확인. 테두리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테두리를 요만큼이라고 적용을 하도록 할 거고요. 목표값 찾기 작업이 끝났으면 그 다음으로는 고급 필터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급 필터는 조건을 항상 두 가지를 줘요. 관리 번호가 N으로 시작하거나 예산의 금액이 1000 이하인이라고 두 가지의 조건을 주는데 그 두 가지의 조건을 접속사 이거나 라고 줬네요. 이면서라고 줬으면 AND 조건이라서 조건을 입력할 때 같은 줄에다가 썼을 텐데요. 지금 우리는 이거나 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나는 오화 조건 서로 다른 줄에다가 조건을 써줘야겠구나 라고 형태를 일단 크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조건에서 시작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관리 번호들을 쭉 보시면 C, N, T 여러 가지 문자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N으로 시작하는 거 쭉쭉쭉 보이시죠? 자, 요런 친구가 보일 텐데 N으로 시작한다라고 했으니까 맨 앞쪽에 N이 있어요. 그래서 N으로 들어와 있고 뒤에는 별별 아이들이 와도 상관없다라고 요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A로 시작했을 때를 예를 들어 드린 거죠. 만약에 A로 끝나는 거였다면 앞에는 별별 아이들이 있어도 되지만 어찌됐든 맨 뒤에는 A로 끝이 나야 된다라는 뜻이었을 거고요. 문제에 따라서 A를 포함하는 거라고 제시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중간에 A가 낀가 있고 양쪽 끝단에 별이 있어서 별별 아이들이 다 있어도 되는데 중간에 항상 A라는 아이가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관리 번호가 N으로 시작한다 라고 했으니까 N 뒤에다가 별을 붙여서 표현을 해줄 거다라고 서로 조건은 다른 줄에다 쓸 거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산이 1000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하하면 기호를 이렇게 작거나 같다 표시로 써야 되는구나 또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그대로 조건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번호가 라고 했으니까 관리 번호를 컨트롤 C 복사할 거고요. 조건은 B의 14번부터 입력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일 거예요. 또 하나는 예산이었죠. 자, 예산이라고 하는 이 친구도 컨트롤 C 복사해서 그 옆에다가 붙여 놓도록 할 거예요. 관리 번호가 N으로 시작한다 라고 했으니까 N 앞에다가 둘 거고 뒤에는 별이 붙을 거다. 서로 다른 줄에다가 쓴다라고 아까 파악했었죠. 바로 옆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요 밑에다가 조건을 걸 거예요. 1000 이하라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다 1000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다 걸어줬으면 복사하는 위치 B의 18번부터 결과가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라는 건데 결과를 몽땅 다 보여줄 건 아니고 관리번호, 축제명, 방문객 수, 시작연도 요 데이터들만 추출하세요 라고 했군요. 관리번호 필요한 아이들 컨트롤 눌러가면서 축제명, 방문객 수, 시작연도 요만큼만 필요하다라고 컨트롤 C 복사하셔서 복사하는 위치가 B의 18 여기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컨트롤 V 붙여줍니다. 그럼 전체의 항목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4개의 항목만 솎아져서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반짝반짝거리는 거 산만하니까 ESC 눌러서 해제하도록 하죠. 고급 필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목표값 찾기를 못했을지라도 상관이 없죠. 필터링하는 범위는 요만큼만 잡으면 되니까요. 범위를 쫙 잡아줬고요. 데이터 가셔서 고급 필터라고 이렇게 깔때기 모양 클릭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목록의 범위는 이미 범위 잡고 들어왔으니까 불만이 없을 거고요. 조건의 범위, 우리 조건을 요만큼 만들어줬죠. 조건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라고 범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결과는 다른 장소에다가 넣을 거니까 체크하시고요. 그 복사하는 위치가 어디냐면 이라고 클릭해서 요 4개의 항목만 보여주세요 라고 범위를 잡아줍니다.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결과값에서 천 단위 구분기호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표시해 놓은 게 있다면 꼭 맞춰 주셔야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목표값을 구하시오 라고 해서 그냥 끝났기 때문에 천 단위 구분기호는 안 넣어 주셔도 채점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찜찜하면 넣어 주셔도 괜찮긴 하지만요. 그거는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제3작업 확인해 볼까요? 제1작업 시트의 B4부터 H12번 영역 복사해서 제3작업의 B2셀에다가 붙여 넣으세요. 영역이 똑같네요.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쪼로록 잡을 거고요. 컨트롤 C 복사를 하셔서 제3작업의 B2셀에다가 컨트롤 V 붙입니다. 역시나 샵샵샵샵 좁아 보이죠? 옵션에 가셔서 너비를 맞춰주도록 하죠. 부분합을 만들 건데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라고 한번 끊어 가겠습니다. 정렬을 해줄 때 정리정돈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들어있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해줄 거예요. 축제 유형 범위를 잡으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해 줄 수가 있었죠. 정렬 단추를 누르시면 대화창이 이렇게 뜰 텐데 정렬의 기준을 이렇게 빼곡하게 데이터 들어있는 곳으로 기준 잡아주시면 된다. 축제 유형. 그럼 여기에서 전통 역사, 생태자연, 맨 밑에는 문화예술 끝나고 있죠. 지읒에서 시옷을 거쳐서 미음으로 끝나는 거니까 얘는 내림차순 되겠네요. 이거를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입니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전통 역사끼리 생태자연끼리, 문화예술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정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나머지 축제명의 개수와 방문 개수의 평균을 구하세요. 부분합으로 라고 되어 있죠. 부분합은 데이터 메뉴의 제 끝자락으로 쭉 오시면 여기에서 부분합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부분적으로 묶어서 그룹핑해서 계산할 거니까 그룹할 항목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전통 역사끼리, 생태, 자연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묶는 걸 정렬을 미리 해놓은 거죠. 축제 유형끼리 묶어준다 라고 그룹화하는 건 축제 유형. 그걸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축제명의 개수로 계산해라 라고 한번 끊어 갈게요. 축제명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합계가 아니라 개수. 축제명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했으니까 예산은 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축제명과 개수 그룹핑할 거는 축제 유형으로 하겠다라고 잘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이렇게 전통 역사의 축제명 개수, 생태자연의 축제명 개수 잘 구해지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한 번 작업이 끝났는데요. 방문 개수의 평균도 한 번 더 구해주셔야 되겠네요. 범위는 불만 없으니까 그대로 이어서 작업할게요. 다시 부분합. 그룹핑해서 얘네들끼리 쟤네들끼리 묶어주는 건 여전히 변함없으니까 축제 유형을 그룹핑할 거는 똑같지만 계산하는 건 방문 개수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개수가 아니라 평균으로 바꿔줄 거예요. 축제명이 아니라 방문 개수라고 여기도 바꿔줄 거예요. 기존에 있던 계산 요거 축제명에 대해서 계산해 놨던 거 있죠. 요거를 살려두셔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시면 얘가 없어져 버립니다. 대치를 없애주세요. 그러면 확인했을 때에 이렇게 아까 계산했던 개수는 그대로 있고 여기에서 평균 구했던 거 방문 개수에 대한 평균이 추가가 되는 거죠. 결과물은 이렇게 폭이 좀 넓었으면 좋겠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요의 윤곽을 지워주세요 라고 하는 건 왼쪽에 이렇게 윤곽을 잡아놓는 빼기 표시가 있어요. 1 눌렀을 때, 2 눌렀을 때, 3 눌렀을 때마다 범위가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친구들을 굳이 보고 싶지 않다라고 위쪽에서
부분합했던 거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요를 지우겠다, 윤곽을 지우겠다 라고 선택하면 왼쪽에 있던 목록이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사 작업은 그래프를 만드는 문제예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차트의 종류 묶은 세로막 대형이고 내용은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작업하시고 새로운 시트로 이동해서 제4작업 시트로 만들어주세요 까지를 쭉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결과물을 보시고 어떤 항목들이 필요한지를 파악하셔야 되겠죠. 예산이라고 하는 것과 방문 객수, 일단 요거 예산과 방문 객수 요게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건 파악이 되는데 막대마다 이렇게 관리 번호들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CF006이라고 이름 들어가 있는 거. 관리 번호까지도 같이 필요하군요. 범위를 요만큼이라고 해서 쭈루룩 잡아줬고요. 뚝 떨어져 있는 거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범위를 쭉쭉쭉 잡아주시면 됩니다. 범위를 잡고 나면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차트를 만들 거예요. 차트. 그 중에서 세로막 대형으로 만들겠습니다. 차트를 만들고 나니 이렇게 조그맣게 차트가 하나 생성이 됐죠.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윗동네에서 차트 디자인이라고 해서 차트를 인식하고 있어요. 제일 끝자락에 차트를 이동시켜주는 기능이 있군요. 클릭. 새로운 시트에다 만들 테다. 시트의 이름은 제4작업. 엔터 치시면 이렇게 시트가 하나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여기서도 언급을 해줬네요. 꼭꼭꼭 순서가 1, 2, 3, 4라고 배치되도록 해주세요. 새로 만들어진 아이가 이렇게 앞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뒤로 꼭 옮겨달라는 얘기예요. 이만큼이라고 질질 끌고 뒤쪽으로 옮겨줬습니다. 결과물을 보니까 저희는 긴 막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고요. 여기는 6개가 있어요. 그러면 불필요한 항목들이 지금 좀 묻어서 더 들어왔다는 얘기죠. 데이터를 다시 선택할란다 라고 데이터 선택을 뿅 찍어주면 이만큼 가지고 한 건데요 주인님 이라고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일 거예요. 다만 그 중에서 저희는 필요 없는 것들 몇 가지를 뺄 건데요. 여기에서 CA, CP 보이죠? 그런데 NC라고 하는 이 친구가 지금 없어요. 그럼 요거는 안 보이도록 지워주는 거예요. TF, TP 다 있죠?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NF 이 친구가 지금 없네요. 그러면 NF 너도 필요 없어 라고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의 항목만 남겨놓고 2개 불필요한 아이들은 V체크를 해제시켜 주시면 결과물과 비슷하게 긴 막대가 이렇게 6개 마련되죠. 4번부터 하나하나 배치를 해보도록 하죠. 차트 디자인 도구의 레이아웃은 3번, 스타일은 1번.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 디자인이 인식이 되더라. 여기서 레이아웃 뿅 찍으셔서 레이아웃은 하나, 둘, 셋, 3번. 그리고 차트 스타일은 1번. 영역의 서식 보시면 차트 안에는 글꼴이 굴림의 11라고 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계신 상태에서 글자의 크기라든지 모양이 달라 보이죠? 홈으로 가셔서 글자의 모양을 바꿔주겠습니다. 굴림의 11. 그럼 모든 아이들이 제목이든 내용이든 다 크기가 똑같아졌어요. 효과를 주실 때 질감의 파랑박엽지다 라고 했는데 글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홈이 아니라 차트 작업하고 있으면 차트 디자인이 보이시죠? 차트 디자인에 가시면 전체적으로 확확 바꿔주는 거였어요. 그 차트 안에 하나하나 바꿔주는 걸 서식이라고 합니다. 차트 디자인 옆에 있는 서식 가셔서 도형에 대해서 채워주는 거 색깔이 아니라 질감으로 할 거다. 여기에서 파랑 박엽지를 찾으시면 이렇게 파랑색으로 박엽지가 표현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림 영역에는 칠해지는 거 흰색으로 칠할 거다 라고 했으니 요 막대기 서 있는 곳이 그림 영역입니다. 자, 그림 영역을 선택하시고 채워주는 건 흰색. 제목 서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목을 일단 넣어야 서식을 넣을 수 있겠네요. 콩 찍으셔서 글자는 홈으로 가서 작업합니다. 굴림의 굵게 20.
채우는 건 흰색과 테두리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글자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니까 홈이 아니라 하나하나 디자인 바꿔주는 게 서식이라고 했어요. 채워주는 건 흰색, 윤곽선이 있어요. 검정색. 7번 방문객 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방문객 수라고 하면 요 파랑막대 얘기하는 거예요. 파랑막대 뿅 찍으면 모든 파랑막대가 선택이 될 거고, 거기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계열 차트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 수에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줄 거고요. 그걸 보조축으로까지 세워주고 나와라 라고 되어 있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표조한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 눈금선에 대해서 계열의 모양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시된 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열에 대해서 먼저 볼까요?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식을 마름모의 크기 10으로 레이블은 값을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 표식이 들어있는 아이들 뿅 찍어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불러낼게요. 저는 여러분들과 창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관계로 이 서식창이 계속 떠 있으면 좀 좁아서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넓게 사용하실 수 있을 테니까 항상 열어놓고 작업해도 괜찮겠죠? 여기에서 깡통 채워주거나 선에 대한 모양뿐만 아니라 표식에 대해서 표식 옵션 열어주시면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옵션 쓰고 있는데 모양을 직접 바꿔주면 됩니다. 마름모 모양 선택하시고 크기를 10이라고 바꿔줬더니 좀 더 또렷하게 보이고 있죠. 레이블 값을 표시하세요는 요 끝자락에 숫자들 표현되는 걸 레이블이라고 해요. 예산에 대해서 라고 뿅 찍어서 이 예산의 끝자락 330이라고 숫자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선택되고 있군요. 요 한 친구만요 라고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조절점이 얘만이라고 인식된 거 보이시죠? 이 친구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겠다 라고 하면 값이 이렇게 들어가요. 범례에 대해서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변경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단위 100만원 그리고 방문객 수라고 하는 건 이렇게 둘 다 잘 들어가 있지만 위아래로 되어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군요. 얘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친구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서식 가보시면 범례 서식에서는 글자의 모양까지는 표현해 주지 않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차트 디자인으로 돌아오셔서 데이터를 다시 선택하겠다 제목을 갈아 끼울 거니까요. 데이터 선택. 그럼 방문객 수라고 하는 건 불만이 없죠. 일자로 쭉 뻗어 있으니까 예산 단위 100만원이라고 한 요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요거를 편집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위아래로 되어 있어서 그걸 데리고 온 건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는 위아래로 되어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쓸 거예요. 예산 단위 100만원. 입력이 다 끝났으면 확인 단추 누르시고요. 확인 단추 눌러서 나옵니다. 길다랗게 한 줄짜리로 뻗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도형을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도형. 말풍선 모양을 선택하셔서 이쯤에다가 쭉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되겠고요. 끝자락에 있는 주황색의 조절점 질질질 끌어서 위치를 잘 가리키셔야 되겠죠? 속이 좀 텅 비어 보이는데 우린 너무 까매 보이니까 비슷한 스타일로 지정을 해줄게요. 글자들이 각각 가운데 왔으면 좋겠네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맞춰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쭉 보시고 달라 보이는 아이들 여기 점선을 빼뜨렸군요. 오른쪽 버튼 눈금선의 서식 선의 종류를 점선이라고 바꿔주시면 바로 적용이 되는 게 확인되시죠? 색깔이 좀 흐려 보이니까 각각의 선들의 색깔 좀 짙은 색깔로 바꿔가면서 또렷하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하이픈에서부터 1800까지 여기는 똑같군요.
반대쪽 0명부터 140만까지인데 여긴 150만까지군요. 요 값은 다르니까 여기도 보조축 선택을 하시고요. 그 막대기들 축의 옵션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거기에서 최소값은 0 맞습니다. 최대값만 150만 1500000. 사이사이의 값을 그러면 우리 30만씩 차이가 나는 게 보이니까 우리도 기본 단위를 30만으로 바꿔주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막대의 두께값이 좀 가늘어 보입니다. 막대의 계열 서식 하시면 여기서도 겹치기에 대해서 간격 너비에 대해서 값을 쭉 드래그해서 조절을 해보세요. 비슷한 느낌이 나올 때 마무리 지어주시면 차트도 끝났습니다. 이제 미뤄뒀던 함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함수 문제는 총 6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함수를 하나씩만 주는 문제도 있지만 2개씩 이렇게 섞어서 중첩함수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걸 풀어도 점수는 똑같으니까 쉬운 것들 먼저 작업을 하시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으시면 되겠죠. 일단 저는 문제풀이니까 순서대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1번 순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시작 연도 오름차 순으로 순위를 구하세요. 랭크 EQ라고 하는 함수 줬네요. 함수의 모양 확인하셔야 되겠죠? equal 랭크 EQ라고 하는 함수를 줬고요. 누구의 등수를 구하는 건지 어느 동네에서 등수를 구하는 건지 이렇게만 범위를 잡아주고 끝내면 큰 게 1등이다 라고 해요. 내가 우리 반에서 이번에 1등 했거든 이라고 하면 큰 점수를 1등 했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한 아이를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100점, 그 다음으로는 90점, 그 다음으로는 80점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거니까 내림차순이 되겠죠. 반대로 작은 값이 1등일 경우는 오름차순이에요. 내가 어디서 우리 반에서 뒤에다가 한마디 1이라고 붙이면 작게 1등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점수를 1등 했어요 라는 거죠. 작은 값이 1등 하는 경우들도 있죠. 대체로는 운동 경기가 그런데요. 뭐 달리기를 내가 20초에 뛰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10초에 뛰었다 라고 하는 게 더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게 1등일 경우에는 뒤에다가 1이라고 하는 옵션을 더 붙여주면 됩니다. 여기 문제에서도 보면 시작 연도에 오름차순으로 라고 했으니까 작은 게 1등인 경우로 만들어 봐라 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 연도를 보면 2006년, 1997년, 2008년 이렇게 쭉쭉쭉 연도들이 나와 있는데요. 작은 값일수록 더 오래된 거니까 이렇게 1등으로 쳐주고 싶은가 봅니다. 자, equal이라고 해서 함수 이름을 넣어 볼 거고요. 그리고 누구를 지금 순위를 구하고 있나요? 얘가 몇 등인지 궁금하다 라고 F의 5번이 궁금해요 라고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런데 얘를 이 동네에서 몇 등인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범위를 F의 5번부터 F의 12번 요 동네에서 몇 등인지 궁금해요. 컴마 1이라고 하는 옵션을 붙여주면 작은 게 1등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등수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equal 순위를 구할 거니까 랭크 EQ 얘가 몇 등인지 궁금해요. 컴마 이 동네 범위 쭈루룩 잡아서 몇 등인지 궁금합니다. 컴마 뒤에다가 옵션 1이라고 붙여서 마무리 지어주면 등수가 나올 텐데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자동으로 쭉 채워서 사용할 수 있겠죠. 오른쪽 구석에다가 더하기 나오면 쭉 채워서 자동으로 순위를 구하는데 나머지가 지금 다 1등이 되고 있죠. 이건 좀 뭔가 순서가 이상합니다. 그럼 왜 그런 거 하니 이 아이들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지금 이 범위를 잡아줄 때에 얘가 몇 등인가요? 요 동네에서 라고 범위 잡았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아이를 구하려고 범위를 쭉 잡아주면 이 친구도 이 전체의 범위에서 순위를 구해야 되겠죠?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 위쪽까지는 버리고 아래쪽에 있는 요만큼의 범위를 잡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아이를 요거 순위를 구하겠다라고 딱 잡아주면 이 밑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라고 범위를 잡게 되니까 항상 제일 밑에 있는 끝자락에는 내 아래쪽으로만 여긴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얘가 1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범위는 바뀌면 안 됩니다. equal 랭크 EQ 누구의 순위요? 요 연도의 순위가 궁금해요. 컴마 이 전체의 범위에서 궁금해요 라고 하는 이 범위는
고정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F4 키를 누르셔서 달러 표시를 와다닥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 범위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컴마 옵션 1 붙여주면 작은 게 1등 오름차순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괄호를 닫고 순위를 구하면 아까도 얘는 2등이었었죠. 자동 채우기를 하겠다라고 쭉 채웠을 때에 등수가 이렇게 쭉 가고 아까 나온 거하고 다른 분위기 보이시죠? 넣으시고 난 다음에는 서식은 없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굵은 선들이 보이면 예쁘지 않으니까 서식 없이 채워주겠다라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조직의 형태를 구하는 문제이고요. 관리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P이면 민간, F이면 재단법인, 그 나머지이면 기타로 구하세요 라고 하면서 함수는 if 함수와 mid 함수를 줬습니다. 함수 모양부터 살펴볼게요. 조건에 맞는 아이를 찾는 게 if 함수입니다. 어떤 조건을 줬을 때 그걸 참인 경우에는 이걸 줄 거고 거짓인 경우에는 저걸 줄 거다 라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조건을 걸어줄 때에 문제에서 관리번호의 두 번째 글자를 뽑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텍스트 함수, 뽑아오는 함수가 있습니다. 중간에서 뽑아올 거라서 mid 함수를 줬어요. 누구한테서 뽑아올 건지, 몇 번째부터 뽑아올 건지, 몇 개를 뽑아올 건지 를 이렇게 형태 잡아주면 되겠죠. 자, equal이라고 해서 만약에 if 조건을 걸어 줄 건데요. 조건이 중간에서 글씨 뽑아오는 게 조건이었죠. mid 함수로 뽑아올 거예요. mid 관리번호에서 두 번째 글자가 P이면 이라고 했으니까 관리번호는 얘를 얘기하는 거죠. B의 5번에 관리번호가 있어요. 누구요? B의 5번이요. 두 번째 있는 글자를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몇 번째부터요? 두 번째부터요 라고 뿅 찍어주시고 거기서 몇 개를 갖고 오면 C인지 P인지 알 수 있나요? 한 개만 갖고 오면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몇 개요? 한 개를 이렇게 뽑아 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함수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관리번호 중에서 두 번째에서 하나를 뽑아 오면 A라고 하는 아이가 숑 하고 뽑혀 나올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A라고 나온 아이와 문제에서 궁금한 건 P인지 아닌지 그게 궁금한 거죠. 요거가 같습니까? P라고 하는 글자와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그거 같은 거야 라고 참 아니거든 이라고 거짓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equal 그렇게 뽑아온 아이가 P라고 하는 글자와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을 경우 참일 경우는 뭐를 달라고요? P이면 민간단체라고 하는 글자를 넣어달라라고 했으니까 민간단체라고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컴마 나머지 아닌 경우는 다 거짓인가요? 그렇지 않죠. 나머지의 경우에 F이면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을 다시 한번 나머지의 경우가 몽땅 다 퉁쳐서 하나로 끝나는 거면 아니면 해서 끝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아닌 경우가 두 가지로 또 두 갈래로 나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닌 경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if 함수를 넣어서 돌려줍니다. 만약에 if 중간에서 뽑아올 겁니다. mid 관리번호 B의 5번에서 컴마 두 번째부터 컴마 한 개를 뽑아왔더니 거기에 있는 아이가 이번엔 P가 아니라 F랑 똑같은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F랑 똑같다면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요? 재단법인이라고 표현을 해달라 라고 했네요. 재단법인 이제 민간단체라고 하는 P와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F 그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퉁쳐서 기타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건을 쭉 걸어줬고요. 참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아닌 경우 나머지는 다 기타인 거죠. 그래서 아닌 경우를 여기서 기타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f 함수에서 괄호를 요만큼 열고 닫았어요. 잘 열고 닫았죠. 끝이에요. mid 함수에서도 잘 열고 닫았어요. 끝이에요. 그런데 if 함수 여기에서 보면 맨 처음에 열었던 아이 그 아이는 이렇게 해서 조건을 걸어줬고 참인 경우에 대해서 여기 했는데 여기에서 참인 경우 나머지가 다 거짓인 경우가 이만큼 얘기가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if 함수가 들어왔죠. if 함수를 다시 새롭게 열어줬습니다. 여기에서 조건 걸어줬고 그게 참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구분이 됐어요. 얘기가 다 끝났으니 if 함수를 이렇게 닫아주면 핑크색 짝지어진 거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 처음에 시작했던 초록이를 아직 못 닫았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시 초록이로 닫아서 개수를 맞춰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 잘 되고 있는 거 확인되시나요? 미드라고 하는 거 두 개가 잘 연결됐고 미드라고 하는 거 두 개가 잘 연결됐고 초록이와 초록이, 분홍이와 분홍이 개수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하셔서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합니다. 헷갈리시죠? 이거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equal 그대로 입력해 볼게요. 만약에 if 괄호를 열었고요. 중간에 있는 걸 뽑아올 거예요. mid 관리번호 여기에서요. 컴마 두 번째부터 한 개를 뽑아 옵니다. 그러면 뭔가가 뽑혀 나오겠죠. 그 뽑혀 나온 아이가 equal P라고 하는 글자와 같은가요? 라고 조건 다 걸었어요. 그러면 민간단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닌 경우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또 두 가지로 두 갈래로 나뉘니까 if 함수를 또 한 번 돌려준다고요. if 역시나 중간에서 뽑아올 거예요. mid 관리번호에서 컴마 두 번째부터 한 개를 뽑아 오면 이번에 P가 아니라 만약에 F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있다면 이라고 두 개를 비교해 줬어요. equal F 그러면 그 경우에는 재단법인이다 라고 재단법인 이제 나머지 P도 아니고 F도 아닌 거 나머지들은 다 뭘로 하겠다고요? 기타라고 넣겠다. 괄호를 두 번 닫아서 마무리 해주시면 이렇게 기타라고 표현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제 하나 잘 만들었으니 깜장 더하기 나왔을 때 쭈루룩 자동으로 채워주시고 굵은 선들 필요 없으니까 옵션을 서식 없이 표현하겠다라고 서식 없이 채우기 해서 마무리.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문화예술 축제 방문객의 평균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dAverage 줬었네요. 앞서서 저희 조건부 서식할 때 앞서서 저희 필터 얘기할 때에 dsum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썼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dAverage라고 하는 함수도 표 전체를 잡아서 내가 계산할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조건을 범위로 잡아주면 되는데 모든 아이들은 제목을 포함해서 범위를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 활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equal dAverage 표 전체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를 싹 다 잡아주시면 되겠죠. 제목을 포함해서요. B의 4번부터 쭉 잡아줄 거예요. J의 12번까지. 그런데 문제에서 문화예술 축제의 방문객 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방문객 수가 몇 명인지 궁금한 거죠. 여기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열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째 열이요? 네 번째 열이요. 컴마. 조건은요. 문화예술에 대한 거라고 했으니까 문화예술 여기 있죠. 제목까지 같이 잡아달라라고 했으니까 뒤에 4번부터 뒤에 5번까지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군요. 그대로 입력할게요. equal dAverage 더블 클릭해서 괄호까지 열었고요. 전체를 싹 다 잡아준다. 컴마 몇 번째 열이요? 요 방문객 수 평균 구하고 있죠. 네 번째 열에 방문객 수들이 있다. 컴마 조건은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건데 제목까지 같이 잡아줘서 축제 유형이 문화예술이다 라고 괄호를 닫아주시면 이렇게 평균이 구해집니다. 커마 표시는 들어가 있어도 되고 안 들어가 있어도 되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면 얘는 상관이 없어요. 요거에서 커마 표시가 있는 게 좋겠다 싶으시면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에서 국비 지원 금액의 합계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국비 지원 비율과 예산을 두 개를 이렇게 곱해서 반올림해서 정수로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라운드와 썸프로덕을 줬어요. 함수의 모양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죠? 라운드라고 하는 건 반올림하는 함수예요. 내가 어떤 숫자를 뿅 하고 찍어 주시고요. 그 숫자를
어디까지 보여줄 건지, 소수 몇 번째까지 보여줄 건지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소수 몇 번째짜리라고 할 때 이렇게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뒤로 가면 소수 첫 번째짜리입니다, 소수 두 번째짜리입니다 라고 하는 건 헷갈리지 않으시죠? 근데 여기에서 소수 자리의 앞쪽으로 갈 때에는 소수 앞쪽이니까 거꾸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런데 소수 자리까지만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0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문제에서는 여기 소수 자리가 없도록 결과물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정수로 표현한다, 소수 자리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소수 몇 번째까지? 0번째까지를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계산하는 값이 국비 지원 비율과 예산 두 개를 곱해서 표현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아이는 썸프로덕이라고 하는 함수 이용하시면 돼요. 국비 지원 비율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이 동네에 모여 있고요. 예산들은 저 동네에 모여 있죠. 이만큼의 범위와 저만큼의 범위를 쪼로록 잡아서 곱해주는 걸 썸프로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덕이 곱하기인데 이 아이들을 다 곱해서 더해버릴 거다. 몽땅 다 곱해서 더해주는 걸 썸프로덕이라고 하는 함수로 퉁쳐서 표현할 겁니다. 자, equal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로 반올림을 할 거다. 그럼 숫자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숫자를 뭘로 계산해요? 썸프로덕으로 계산한다고요. 썸프로덕트. 국비 지원 요만큼이라고 G에 5번부터 G에 12번 범위 잡았고요. 그리고 예산은 H에 5번부터 H에 12번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범위, 저 범위 한꺼번에 쭉 곱해가지고 더해준다. 숫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래서 여기가 숫자를 표현해 준 거라면 이제 컴마를 해주면 되겠죠. 컴마에서 소수 몇 번째짜리까지라고요. 정수니까 0번째짜리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equal 라운드 더블 클릭해서 괄호 열었고요. sum product 더블 클릭해서 괄호 열었고요. 범위를 국비 지원 비율 요만큼이라고 범위 잡았을 때 저희가 G의 5번부터 G의 11번까지 잡았을 때는 이렇게 주소로 뜨죠. 다만 범위를 이렇게 전체를 싹 잡아주면 국비 지원 비율이라고 이름이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처음에 제일 작업할 때 이름을 그렇게 이름 새겨줬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잡아주면 알아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요거하고 컴마 또 예산 범위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아서 H의 5번부터 12번은 그냥 그대로 이름이 보여지는 게 확인되시죠? 그만큼을 곱해서 더해주세요, 썸프로덕 해주세요 라고 하면 숫자가 나올 거고 컴마 그걸 정수로 0 표현을 해주시면 엔터 쳤을 때 답이 이렇게 뚝 떨어지게 나온다. 컴마 표시를 여기에서는 화살표 보여주면서 해줬죠. 그럼 여기도 컴마 표시를 꼭 표현해줘야 되겠군요. 5번으로 넘어갈게요. 2010년 이후 신설된 축제 개수라고 해서 그 결과값 뒤에다가 건이라는 말을 붙여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하나 줬어요. count if. 그런데 결과물은 n% 연산자를 표현해서 건이라는 말도 붙여서 표현해달라 라고 했네요. 함수의 모양 equal count if라고 하는 함수는 조건이 맞나 안 맞나 비교해보는 범위를 쭈루룩 잡아준 다음에 조건을 걸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문제가 2010년 이후라고 했죠. 2010년 이후인지 아닌지는 요 동네를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equal count if 범위가 F의 5번부터 F의 12번까지 요 범위인 거죠. 근데 조건은 뭐라고요? 2010년 이후라고 했으니까 2010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조건을 걸어 주시면 될 텐데 원래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아이들은 2는 이라고 숫자 크거나 같다 3이라고 하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보고 아 그래 맞아 라고 할 경우에는 참 아닌데 2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리가 없는데 그러면 거짓 이렇게 참거짓으로 나와주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이 있어야만 비교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린 지금 이렇게 한쪽만 있으니까 비교가 바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비교를 해야 돼요.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요거는 저거는 그거는 이라고 하나하나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식을 이렇게 미완성된 상태에서 쓸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에는 그냥 알아들어 라고 강제로 따옴표를 강제로 넣어 주셔야만 완성이 될 수 있어요. 요거를 그대로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equal count if 라고 더블 클릭했습니다. 시작 연도 이만큼이라고 범위, 조건 비교 범위 잡아라 라고 범위 잡았고요. 컴마, 그리고 조건을 그냥 크거나 같다 2010이라고 따옴표 표시를 안 넣고 이대로 마무리를 지으면 에러가 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따옴표 표시를 어디다가요? 요 친구에다가 라고 앞뒤로 따옴표를 붙여주시면 된다. 강제로 그렇게 붙여서 표현을 할게요. 엔터를 치면 이제 3이라고 나오죠. 2010보다 크거나 같은 아이 2021 보이고 있고요. 2016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보이고 있어서 3개가 맞아요. 그 3개 나온 거 뒤에다가 건이라는 말을 붙여주세요 라는 건데요. 그럴 때 쓰는 게 &% 연산자 였었습니다. 그래서 AND 연산자를 써서 건이란 말 표현하세요 라고 했으니 AND 연산자를 여기다가 뿅 찍어 주시고 무슨 말이요? 건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표현해 달라 라고 넣었더니 이렇게 3건이라는 형식으로 표현이 되는군요. 마지막 6번째 문제, 방문객 수 구하는 문제예요. H의 14번 셀에서 선택한 관리번호에 대한 방문객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서 VLOOKUP 함수를 줬네요. VLOOKUP 함수 모양새 살펴볼게요. equal VLOOKUP. VLOOKUP은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누구를 찾아줄 건지 선택을 하시고 어느 동네에서 찾아줄 건지 범위를 잡으시고 그 동네에서 나는 몇 번째를 찾고 있는 건지 열 번호 넣으시고 완전히 똑같은 아이를 찾을 때는 옵션 0 붙여주시면 돼요. equal VLOOKUP. 누구를 찾고 있나요? 문제에서 H의 14번 셀에서 선택한 아이를 찾고 있는 거죠. 누구요? H의 14번이요. 컴마. 어디서 찾고 있어요? 관리 번호에 대한 방문객 수라고 했으니까 관리 번호 여기 있고 방문객 수 저기 있고 요 범위에서 찾고 있는 중이에요. 범위는 B의 5번부터 E의 12번까지 그 범위에서 찾고 있죠. 그럼 이 범위에서 관리 번호에 대한 방문객 수라고 했으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열 번호는 1, 2, 3, 4, 4번이 되는 거죠. 여기 열 번호는 4번이라고 넣으시면 되겠고요. 컴마. 여기에서 완전히 똑같은 아이는 일치하는 거 0이라고 하는 옵션 붙여준다 라고 했습니다. 값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equal VLOOKUP. H의 14번 얘를 찾아요 라고 뿅 찍어 줬고요. 컴마. 범위는 어디까지요? 관리 번호부터 방문 객수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이라고 범위 잡아줬고요. 컴마. 거기에서 몇 번째요? 4번째라고 했습니다. 4. 컴마. 완전히 일치하는 거 여기에서 보면 정확히 일치가 false, 비슷하게 일치하는 게 true라고 되어 있죠. 컴퓨터에서는 false라고 하는 게 숫자 0이에요. true라고 하는 게 숫자 1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표현하셔도 되고 그냥 false 요거를 이라고 더블 클릭해서 입력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방문객 수가 126만이라고 보여요. CA010에 방문객 수 이렇게 찾아주면 126만 명 되는 거죠. 얘를 바꿔볼게요. 관리번호 다른 친구 TM이라고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TM06이라고 하는 아이를 찾으면 거기에서 같은 줄에서 4번째 항목이면 여기죠. 11만 똑같이 찾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5년 3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꼼꼼하게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